여러분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실비보험료 있죠? 그걸 20년치로 한번 쭉 더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월 5만 원이면 10년에 600만 원이죠. 20년에 1200만 원이고요. 월 12만 원이면 1440만 원. 20년이면 2880만 원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진짜 드리고 싶은 질문은 금액이 아니고요. 그 보험이 앞으로 어떤 얼굴로 변신하는지 알고 계시냐는 겁니다. 모르고 계시면 이건 헤드라이트 꺼진 채로 안개 낀 고갯길을 달리시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현재 우리나라 국민 중 4천만 명이 가입하고 있는 게 실비보험이라 실비보험 없는 사람을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로 다들 가지고 있는 보험인데요. 이 가운데 1세대와 2세대 가입자 약 1,600만 분한테는 오늘 제가 꺼내드린 이야기가 향후 20년, 30년 병원비 지도를 다시 그리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뉴스에서 흔히 보시는 이렇게 바뀝니다 수준의 스케치가 아니고요. 내 보험이 나도 눈치 못 챈 사이에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울기 위해서 내 지갑과 건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면 어떤 손을 써야 하는지에 대한 현장형 작전 브리핑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겁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숫자와 구조라는 현미경으로 하나씩 들여다보면서 여러분이 직접 판단할 수 있는 눈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보험업계에서 전력을 쏟고 있는 프로젝트 중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5세대 실손보험이거든요. 기존 보장률을 몇 퍼센트 깎는 수준의 리모델링이 아니라 실손보험이라는 집의 도면 자체를 백지부터 새로 긋는 작업입니다. 역대 어떤 개편을 갖다 놔도 이번 판의 스케일에는 명암조차 내밀기가 어려운데요. 실손보험 청구서를 받아들고 이게 맞나 싶었던 적 있으시죠? 숫자는 분명히 적혀 있는데 왜 내가 낸 보험료만큼 돌아오지 않는 건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오늘은 그 의문을 5개의 챕터로 완전히 풀어드리려고 하고요. 첫 번째는 5세대 실손이 실제 병원 영수증 위에서 어떤 숫자를 만들어내는지 직접 보여드리고요. 두 번째는 1세대, 2세대 가입자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 움직여야 하는 이유를 짚어드립니다.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가볍게 보다가 나중에 후회하시는 판단 오류 3가지를 꼭 짚어드리고요. 네 번째는 보험사가 이 구조를 왜 이렇게 설계했는지 업계 논리를 함께 들여다볼 거고요. 다섯 번째는 5세대 이후를 내다본 보안 설계법과 오늘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방향까지 드릴 겁니다. 끝까지 함께 보시면 앞으로 10년, 20년 의료비 흐름이 훨씬 선명하게 읽히실 겁니다.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은 딱 하나, 내가 펜을 들었던 그 날짜인데요. 이번 변화가 왜 이렇게 큰 파도를 일으키는지 체감하시려면 실손보험이 걸어온 연대기를 먼저 펼쳐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계약서에 사인하신 바로 그 날짜 하나가 오늘 대화의 나침반이거든요. 자, 첫 번째 1세대 실손. 2009년 10월 이전 가입이 가능했던 명품인데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어떤 보험사가 아무리 머리를 싸매도 복원해낼 수 없는 원판 계약이죠. 입원하시면 자기 부담금이 제로고요. 병원이 찍어주는 청구서 전체가 그대로 통장에 꽂히는 구조입니다. 수술비가 3천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영수증 마지막 원 단위까지 보장 울타리 안에 들어오고요. 외래진료 본인 부담은 고작 5천 원입니다. 노수 치료로 10만 원이 나와도 5천 원만 부담하면 되는 거죠. 보험료가 가볍지 않은 건 맞는데 재가입 주기라는 리셋 버튼 자체가 이 상품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번 악수한 조건이 유통기한 없이 계속 살아있는 구조고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 계약이 숨쉬는 한 장부에 빨간 잉크가 번지는 형태나 같은 설계도로 다시 찍어낼 동기가 0인 거고요. 이걸 뭐에 비유하면 좋을까요? 더 이상 금형이 존재하지 않는 도자기 같은 거죠. 전 세계 어떤 공방에서도 똑같은 걸 구워낼 수가 없는데 선반 위에 올려놓고 계신 분한테는 세월이 쌓이면 쌓일수록 값어치가 올라가는 그런 계약인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 2세대 실손.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가입 가능했던 실비인데요. 겉은 한 가족인데 족보가 갈리는 구간이고요. 두터운 가입자층이 몰려있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2세대 혈관 속에 운명을 쪼개는 분기점이 하나 숨어 있거든요. 2013년 4월이라는 해를 칼날 삼아서 대학의 DNA가 완전히 다른 두 줄기로 나뉘고요. 2013년 4월 전에 개가하신 분이라면 1세대처럼 리셋 버튼이 없어서 지금 조건을 100세 묘비까지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타이밍의 신이 손을 잡아주신 거죠. 그런데 2013년 4월 이후에 개가하셨다면 지형이 통째로 달라지고요. 약간 구석 어딘가에 돋보기를 대야 보이는 활자로 15년 재가입 주기라는 조항이 박혀 있습니다. 이 5글자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도화선이고요. 쉽게 풀어드려서 2013년 4월에 가입하셨다고 하시면은 딱 15년이 채워지는 2028년 4월에 기존 약관의 수명이 끝나고요. 그 자리에 시장에서 판매 중인 최신 모델 5세대 실손이 별도 동의 과정 없이 자동으로 얹혀지는 겁니다. 그동안 보험금 청구를 한 번도 안 하셨든 매주 접수를 하셨든 그건 채점 대상이 아니고요. 15년이라는 모래시계의 모래가 다 떨어지는 그 순간 내 보험이 완전히 다른 생물로 탈피하는 거죠. 라벨에는 여전히 실손보험이라고 찍혀 있는데 뚜껑을 열면 내용물이 통째로 교체되어 있는 거고요. 다음 세 번째, 3세대와 4세대 보장이 마르는 수로는 이미 뚫려 있습니다.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 사이에 탑승하신 3세대 가입자 분들에게도 15년 주기 타이머가 똑같이 작동하고 있고요. 2021년 7월 이후 4세대는 그 타이머가 5년짜리로 확 짧아졌습니다. 4세대 분들은 2026년 7월부터 바로 5세대 전환 컨베이어에 올라타시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 열차에 타셨든 종점은 하나, 5세대고요. 2013년 4월 이후 가입자라면 세대 번호가 뭐든 최종 하차역은 5세대 실손이고요. 그렇다면 대체 이 5세대라는 용에 뭐가 서 있길래 이렇게 웅성거리는 걸까요? 2026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개통이 예고된 이 상품의 핵심 설계는 모든 질병을 중증과 비중증 두 개 차선으로 나눠서 보장 속도에 차등을 둔다는 건데요. 이 차선 배정이 여러분의 병원비 풍경을 어떤 식으로 뒤바꿔 놓는지 한 겹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5세대의 핵심 변화 3가지. 첫 번째, 먼저 비중증 판정을 받으면 내 지갑이 전면에 나서야 됩니다. 암이나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처럼 생명줄이 흔들리는 중증 질환은 급여 항목 80%, 비급여 70%로 4세대 실비하고 차이가 없지만 이 문제의 진원지는 비중증 쪽인데요. 감기 걸리거나 동네 내과 가시거나 배가 뒤틀려서 응급실 가시거나 어깨가 굳어서 물리치료 받고 허리가 쑤셔서 주사를 한 대 맞는 등 이런 생활 반경 안의 진료 전부가 비중증이라는 상자에 담깁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밑줄 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가 실손보험 카드를 지갑에서 꺼내는 순간에 대부분이 이 비중증 영역에 들어가는데요. 중증 질환으로 입원하시는 건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봐도 손가락에 꼽힐 일이잖아요. 그런데 매주, 매달, 택시비처럼 반복되는 일상 진료비가 비중증이라는 분류 아래에 보장이 쪼그라드는 거죠. 지갑에 와닿는 체감은 이쪽이 훨씬 묵직하실 겁니다. 숫자를 나란히 세워서 비교해 드릴게요. 허리 디스크 수술 후에 비급여로 1,000만 원짜리 청구서가 날아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1세대라면 전액 보장이니까 1,000만 원이 온전히 통장에 들어오겠죠. 2세대라면 가입 시기에 따라서 80%에서 90%가 적용되기 때문에 800에서 900만 원을 받는 거고요. 3세대는 80%라서 800만 원이고요. 4세대는 70%라서 700만 원 받습니다. 5세대는 비중증 입원 보장률이 50%니까 계산기를 두드리면 500만 원인데 입원 1회 보상 천장이 300만 원에서 막혀 있습니다. 실수령액은 그럼 300만 원이 되는 거죠. 나머지 700만 원이 별도 수술비 보험이 받쳐주거나 본인 호주머니에서 꺼내셔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미등재, 신의료기술은 보험금 미지급 대상으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50만 원이 아니라 0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변화, 비급여 영토가 쪼개지고 천장이 내려앉는데요.
5세대에서는 비급여를 여러 칸막이 특약으로 분해하는데 그중 비중증 특약 2가 자물쇠 역할입니다.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영양주사 등 우리가 달력에 체크를 해두고 찾아가시는 비급여 시술 대부분이 이 칸막이 안에 갇히거든요. 이 특약의 연간 보장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5분의 1 토막이 나고요. 통원 시 본인 부담금도 5만 원 혹은 50%, 심하면 보험금 지급 명단에서 아예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변화,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교통신호가 켜지는데요. 정부와 보험사가 특정 치료를 너무 자주 이용하는 바람에 보험 금고의 가부화가 걸리고 있으니까 교통 정리를 하겠다는 취지로 설계 중인 제도가 있습니다. 이름이 관리급여예요. 도수치료나 영양주사 등이 첫 번째 신호를 받을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요. 시행되면 해당 시술은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일상생활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않으므로 보험금 지급에서 빼겠습니다. 혹은 치료비 20만 원 중에서 인정 금액은 2만 원이고 그마저도 90에서 95%는 본인이 부담하세요라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험사는 왜 이 길을 택한 걸까요? 여기서 무대 뒤편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험사의 사정을 이해하시면은 앞으로 물줄기가 어디로 흘러갈지 읽는 감각이 생기거든요. 실손보험은 사실 보험사한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먹이를 주면 줄수록 살이 빠지는 거위에 가까웠죠. 1세대, 2세대 시절에는 가입자가 병원 문을 열 때마다 보험사 금고에서 돈이 나가는데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그 구멍을 메울 수가 없었거든요.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시면 손해보험사 실비 1조 5,788억이 적자고요. 생보사는 437억 적자로 실손보험이 1조 6,226억 적자인데 손해율이 99.3%입니다. 이걸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요. 1억을 팔아도 9,930만 원을 지출한다는 겁니다. 남는 거는 70만 원밖에 안 되고요. 오히려 손해보는 연도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실비보험으로는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구조죠. 그러니 세대를 거듭할수록 보장을 줄이고 자기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항로를 풀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보험사가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라 형 구조를 고수하면 실손보험이라는 상품 자체가 지도에서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고요. 이 배경을 아시면 추후 나오게 될 6세대, 7세대 실비들은 나올 때마다 보장이 한꺼풀씩 더 얇아질 거라는 예측이 자연스럽게 납득이 되실 겁니다. 실손보험은 두꺼워지는 방향이 아니고요. 해가 갈수록 얇아지는 방향이고요. 길고 가늘게 오래 갈 수 있는 방향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손에 쥐고 계신 1세대, 2세대가 얼마나 희귀한 유산인지를 체감하셔야 하는 거고요.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그래서 나한테 맞는 처방이 뭔데? 이런 물음표가 떠오르셨을 겁니다. 사례 4가지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사례, 한 과장님. 보험이 월급 외에 수입을 만들어주는 상황입니다. 새벽 5시부터 컨테이너 사이를 누비시면서 양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과 목 디스크를 몸에 달고 사시는 분인데요. 열흘에 한 번, 도수치료 한 달에 2~3번, 해외 충격파를 받으시고요. 보험료가 월 7만 8천 원으로 가볍지가 않은데 매달 치료비 환급이 30만 원 안팎으로 꽂히니까 보험이 사실상 보험 역할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분이 5세대 울타리 안으로 옮겨지면요. 꾸준히 받아오시던 비급여 시술, 환급이 급격히 줄어들거나 관리급여에 묶여서 통장에 돌아오는 돈이 거의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답은 한 줄이죠. 기존 2세대를 어떤 바람이 불어도 놓지 않으시는 게 똑똑한 선택입니다. 다음 두 번째 사례, 정 여사님. 보험료만 매달 인사만 하고 나가는 상황인데요. 남편분이 신혼 때 넣어준 1세대 실손을 18년째 품고 계신데 매일 새벽 수영장에서 1시간 평영을 하시고 현미밥과 나물 위주 식단을 고수하시면서 1년에 병원 문 여시는 게 건강검진 한 번뿐입니다. 연간 190만 원 이상을 보험사에 내고 계시는데 환급 받으시는 거는 1년에 합쳐서 3만 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매달 나가는 보험료는 부담이 되니까 이분에게 1세대 100% 보장은 금고 속 보석일 뿐이지 손목 위의 시계가 아닌 거죠. 차라리 신규 실손으로 바꿔 타셔서 보험료를 월 3만 원에서 4만 원대로 내리시고 병원 이용이 거의 없으니까 할인 혜택도 챙기시는 편이 가계부에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사례, 배 사장님. 저울이 좌우로 흔들리는 회색 지대인데요. 현장 감리를 뛰시면서 무거운 타일 박스를 직접 나르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릎과 허리에 만성 통증을 안고 사시는 분입니다. 다만 매주 병원에 가시는 건 아니고 두세 달에 한 번 몸이 경고등을 켤 때만 찾으시거든요. 연간으로 따지면 납입액이 약 110만 원에 환급이 약 85만 원이고요. 이런 케이스가 가장 이마를 쉽게 만드는 거죠. 지출과 횟수가 거의 팽팽한 줄다리기 구간이니까요. 여기서 열쇠는 미래의 병원 발걸음입니다. 50대 중반에 이미 관절과 척추가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고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진료실 방문이 더 잦을 확률이 높거든요. 배 사장님도 이 세대를 유지하는 쪽이 유리한데 만약 보험료가 살림에 진짜 무게가 돼서 부담스럽다. 그러면 진단비, 수술비 등을 보완하시고 설계를 먼저 깔아놓고 그 다음에 전환할지 말지 저울에 올리시는 게 순서고요. 웬만하면 유지를 하는 게 좋겠죠. 다음 네 번째 사례. 최 선생님 부부가 같은 식탁에서 다른 메뉴를 골라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 선생님 본인 실비는 2013년 4월 이전이라서 리셋 버튼이 없습니다. 현재 조건이 100세 평생 유지되는 분이죠. 그런데 배우자는 2015년 가입을 해서 2030년에 자동 전환 시계가 울리거든요. 한 지붕 아래 사시는 부부인데 한 분은 2세대 보장이 끝까지 따라가고요. 한 분은 5년 안에 5세대 컨베이어에 올라타야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흔히 둘이 같이 옮기자 혹은 같이 갈아타자 이런 건데 정답은 가입일로 따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최 선생님 본인은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현행 실비 유지하시고요. 부담이 될 때 별도로 결론을 내리셔야 하고요. 배우자분은 병원 이용 패턴과 보험료 부담을 독립적으로 점검해서 부담 없는 선까지 유지를 하시고요. 부부라고 해서 보험 전략까지 세트 메뉴로 묶으시면 한쪽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입 날짜가 다르면은 전략도 달라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대체 어느 칸에 서 있는 건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요. 신호등 자가 진단 하나면 바로 방향이 잡힙니다. 자, 나는 빨간불이다. 돌려받는 보험금이 내는 보험료보다 많다. 고민 여지가 없죠. 지금 가지고 계신 실비를 놓지 마시고요. 특히 2013년 4월 이전 2세대, 1세대 가입자라면은 이 계약은 이미 셔터가 내려갔기 때문에 매장의 마지막 재고입니다. 어떤 보험사 창구를 두드리셔도 재입고는 불가능하고요. 다른 생활비 항목을 조금 다이어트 하시더라도 이 보험만큼은 끝까지 품고 가시는 게 마라톤 결승선에서 월등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노란불. 보험료는 빠짐없이 내는데 병원은 거의 안 가는 경우. 연간 병원 방문이 손가락 하나 이하이고 갱신할 때마다 올라가는 보험료가 가계부에 짐이 되고 있다면 노란불 구간인데요. 이런 분들은 전환하셔서 차라리 보험료를 3만 원, 4만 원대로 낮추시고 아끼신 금액을 진단비든 수술비든 다른 거에 더 보강에 투입하시거나 의료비 전용 비상통장에 차곡차곡 쌓아두시는 편이 훨씬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초록불. 실손보험 자체가 없다. 보험 서류함을 아무리 뒤져봐도 실손보험이 없다 하시는 분은 고민할 내용이 아니고요. 실비에서 기본적인 입원비, 수술비, 약값, 사고, 질병 등 전체적으로 대비할 수 있으니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걸려드시는 판단 오류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는 어디가 아픈데 없으니까 실손은 나중에 생각해도 되겠지. 지금 건강하신 건 축하드릴 일이죠. 그런데 실손보험은 몸이 멀쩡할 때 지갑을 여셔야 됩니다. 어딘가 고장이 나고 나서 가입하시려면 고지사항이라는 체크리스트에 걸리기 때문에 청구 자체가 다치거나 해당 부위가 면책 처리돼서 보험금을 못 받고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거 있으시면은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 거절되는 게 일상일 겁니다. 건강하다는 건 보험이 필요 없다 신호가 아니고요. 가장 좋은 좌석을 고를 수 있는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오류는 보험료가 무거우니까 일단 전환부터 하고 보자. 보험료 금액만 쳐다보시면 시야가 좁아지고요. 내가 내는 보험료 대비 돌아오는 금액의 비율을 반드시 나란히 놓고 보셔야 됩니다. 한 가지 더 간과하기 쉬운 게 있는데 전환하시는 순간 6개월만 돌아갈 수 있고요. 그 후로는 이전 세대로의 회기가 영구적으로 차단됩니다. 한쪽으로만 열리는 자동문이죠. 한번 나가시면은 뒤돌아설 수가 없으니까 전환 결정 전에 반드시 시뮬레이션 돌려보시고요. 세 번째 오류는 5세대, 6세대 나올 때 그때 가서 천천히 알아보면 되는 거지. 이게 가장 살얼음 위를 걷는 판단인데요. 5세대가 진열대에 올라가면요. 쇼핑 목록에는 5세대밖에 없는 겁니다. 그 전에 4세대라도 장바구니에 담아두시면은 5년간 더 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또 나중에 6세대도 나올 텐데 타이밍을 놓치시면 과거의 실비는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입 시점이 곧 보장의 두께를 결정하는 거고요. 인기 공연 티켓이랑 똑같은 거예요. 매진되고 나서 후회하시면은 이미 객석은 닫혀 있습니다. 5세대로 전환되시면 비급여 수술과 시술비, 구간의 보장에 빈 방이 생기게 되고요. 이후 6세대, 7세대가 나올 때마다 그 빈 방은 더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 제재를 제가 같이 골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100점 설계안입니다. 암 진단비 5천만 원, 유사암 1천만 원, 내혈관 활성 진단비 1천만 원, 암 치료비 1천만 원, 순환계 치료비 1천만 원, 1-5종 수술비 1천만 원, 배상 책임 1억 원, 그 다음에 가성비 특약 이렇게 해서 30세 기준 10만 원 이하, 50세 기준 15만 원 이하로 세팅할 수 있고요. 여성분들은 이보다 더 낮은 50세까지도 월 10만 원 이하로 전체 포트폴리오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의 진단비가 충분하시면 수술비와 암 치료비 위주로 보강하시면 되는 거고, 혈관 쪽 가족력이 있으시면은 수술비와 내심장 진단비를 좀 더 두텁게 쌓아가시고, 암 가족력이 있으면은 암 진단비를 5천만 원 이상으로 추가 확보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보안을 설계하실 때 이 세 가지만은 놓치면 안 되는데요. 첫 번째는 보안보험은 반드시 비갱신 혹은 갱신 주기가 긴 상품으로 하셔야 되는데요. 실손보험은 이미 갱신형입니다. 보험료가 계단처럼 오르는 구조예요. 60세 때는 약 25만 원, 70세에는 약 66만 원. 여기에 보험까지 같은 계단에 올려놓으시면은 나중에 양쪽에서 동시에 계단이 높아져서 감당이 안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비갱신으로 하시고요. 둘째, 진단비를 구성하실 때 암이라는 글자 하나에만 시선을 고정하면 안 됩니다. 뇌혈관과 심장질환 보장을 빠뜨리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암, 뇌, 심장은 3대 질병이라고도 하고 실제 사망 순위를 보더라도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질병들은 장기적인 치료와 수술, 생활비, 간병 등 많은 돈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탄탄히 준비하는 게 핵심이고요. 세 번째, 보험료는 총합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실손보험, 보안, 보험까지 전부 합산했을 때 월 보험료가 소득의 10%를 넘어가면 그건 과잉무장이고요. 월 소득이 250만 원인데 보험료가 25만 원이 넘어가는 건 어딘가 한참 문제가 있다는 소리죠. 보험으로 밥상이 흔들리시면은 주객이 전도된 거니까 총 지출의 한도선을 8%가 넘지 않도록 미리 그어두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건 무엇이냐? 1단계는 내 실손보험의 출생 연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집에 있는 증권을 보시거나 가입한 보험사에 증권을 요청하시거나 혹은 해당 보험사 앱으로 들어가시거나 보험 담보화 사이트 등에서 내 실손보험의 가입일만 찾으시면 되고요. 가입일 하나로 세대가 즉시 판별이 됩니다. 2단계는 지난 1년간의 가성비를 계산해 보셔야 되는데요. 최근 12개월 동안 납부한 보험료 총액과 돌려받은 환급 총액을 양쪽 접시에 올려보시고요. 이 저울 하나가 유지할지 전환할지의 방향을 거의 확정 지어줍니다. 3단계는 실손 옆자리가 비어있는지 점검해야 되는데요. 실손 외에 진단비, 수술비, 암치료비, 순환계 치료비, 동반석이 채워져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실손만 혼자 앉아있고 옆자리가 전부 공석이면 5세대 전환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보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 세 단계를 이번 주말 전에 마무리해 두시면은 앞으로 어떤 제도 변화가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을 기반이 다져진 겁니다. 오늘 내용 길었는데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2013년 4월 이전 1세대, 2세대 가입자분들은 보험료라는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한 가능한 오래 유지하시길 권해드리고 있고요. 3세대 가입자분들은 15년 뒤 자동 전환이긴 하지만 보험료가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어서 현상 유지로 두시면 될 것 같고요. 4세대 가입자분들은 5년 뒤 자동으로 5세대로 건너가시니까 따로 건드리실 필요 없이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건데요. 이제는 더 이상 과거처럼 실손보험 한 장에만 기대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실손은 보험사의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앞으로 계속 얇아지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 얇아지는 만큼을 진단비, 수술비, 치료비라는 겹겹의 레이어로 미리 덧대어 놓으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 사이에는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 위험이 발생했을 때 수천만 원이라는 간격이 벌어질 수 있고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의료비 전략에 한 줄기 빛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 정보가 필요한 부모님이나 주변 분들께 영상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저한테는 더 좋은 컨텐츠를 빚어내는 가장 큰 원동력이고요. 댓글창에 본인 실손보험이 몇 세대인지 오늘 영상 보시고 어떤 방향을 잡으셨는지 편하게 남겨주시고요. 여러분의 한 줄이 다른 분께는 정말 큰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판단이 어려우시거나 내 상황에 딱 맞는 보험 포트폴리오가 궁금하시면 보험조각가 채널에서 30여 개 보험사를 객관적으로 비교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드리고 있으니까 댓글에 있는 상담 신청 링크로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